All new Pro V1 and Pro V1X. Proving it. 네, 똑똑한 골퍼가 되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순간이죠. 골프볼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바로 스페셜리스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국내 골프볼 전문가를 모시고 골프볼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네. 골프볼 스페셜리스트 김태훈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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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훈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궁금해하시는 골프볼에 대한 얘기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선 골프볼에 대해서 알려면 골프볼이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일단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먼저 골프볼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역시 역사를 이해하는 예.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초창기의 골프볼은 이제 나무를 깎아서 만든 골프볼이 골프볼의 시초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 그 뒤에 굉장히 중요한 골프볼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페더리라고 하는 골프볼입니다. 이 골프볼은 그 가죽 주머니 안에다가 깃털을 넣어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이 골프볼을 만들므로써 비거리에도 향상이 있는 어떤 장점은 있었습니다만 이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프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골프볼의 대중화에 있어서는 조금 저해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내구성 역시 가죽 주머니다 보니까 내구성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네, 과거의 골프볼은 좀 야구공 같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뭐 맞습니다. 모양이나 소재 면에서 굉장히 좀 현재의 모습과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사용하는 골프볼의 원형이 등장한 시기는 좀 언제부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골프볼의 역사에 있어서 이제 구타페르카라고 하는 골프볼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구타페르카는 한마디로 이제 골프의 대중화를 이끈 골프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원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그 동남아 등지에서 이렇게 문화재라든가 어떤 물품을 수입할 때 완충제로 사용했던 그 천연 고무나무 수액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골프볼의 장점은 굉장히 만들기가 쉽다 보니까 많은 골퍼들이 굉장히 싼 가격에 골프를 좀 쉽게 즐길 수가 있었다는 점에서 대중화를 이끌었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 골프볼이 이제 그 완전하게 원형이었을 때보다 표면에 흠집이 날수록 더 멀리, 더 똑바로 나간다는 것이 발견이 됐고요. 그런 것들이 현재 골프볼에서 말하는 딤플의 어떤 기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구타페르카가 나오고부터 이제 골프의 대중화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후에 이제 한 번 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이제 해스켈볼이라고 하는 골프볼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코번 해스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서 해스켈볼이고요. 이 코번 해스켈은 조금 비거리가 길지 않은 골퍼였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만든 것이 그 골프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고무 코어에 고무실을 감아서 골프볼을 만들게 되면서 비거리에 있어서 그다음에 컨트롤에 있어서 획기적인 향상이 있었던 그런 골프볼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현대 골프볼과 과거의 골프볼을 좀 구분 지을 수 있는 역사적으로 가장 큰 변화가 이루어진 때는 좀 언제라고 보시나요? 네, 그 해스켈볼이 이제 출시된 이후에 1930년대에 이제 골프볼의 무게와 크기에 대한 규정이 생겼고요. 그 뒤에 많은 회사들이 골프볼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 1960년대에 네. 썰린 커버라고 하는 골프볼이 나왔다는 거가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었고요. 그럼으로써 비거리와 내구성에서 꽤 큰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골프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이제 저희가 2000년대에 출시되었던 우레탄 골프볼이었고요. 이 우레탄 골프볼이 출시되면서 비거리와 내구성 그리고 스핀 컨트롤까지 현재의 골프볼들이 원하는 그러한 퍼포먼스가 만들어진 골프볼들이고요. 이 골프볼이 출시되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3피스 이상의 골프볼들이 이제 만들어진 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골프볼 역사에 있어서는 가장 큰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사실 뭐 저희도 골프를 치고는 있지만 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뭐 많은 분들도 보시면서 굉장히 좀 신기하다, 뭐 유익하다,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변화가 굉장히 많네요. 네, 그리고 뭐 앞으로도 새로운 볼이 뭐 탄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뭐 다양하게 변화를 거친 만큼 좀 구조에 대한 궁금증도 있어요. 좀 볼의 구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골프볼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우선은 코어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어를 감싸고 있는 커버가 있는데요. 최근에 그 2000년대 이후에 나온 우레탄 골프볼들은 그 코어와 커버 사이에
케이싱 레이어 혹은 멘틀 레이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계층이 존재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중 구조의 골프볼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세 가지 이제 구조에 더해서 그 구조에 따른 역할도 분명히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그 코어는 골프볼의 엔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골퍼가 이제 클럽을 통해서 골프볼에 힘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클럽으로 전달받은 힘을 골프볼에 있는 코어가 비거리와 스핀을 위한 어떤 에너지로 전달하게 되기 때문에 엔진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바깥쪽에 이제 커버가 있는데요. 커버 자체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커버에 새겨져 있는 딤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커버에 딤플을 어떻게 새기느냐에 따라서 골프볼이 높게 날아갈지 낮게 날아갈지와 같은 어떤 탄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피스 이상의 우레탄 골프볼 같은 경우에 중간에 케이싱 레이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 레이어는 이제 커버와 코어 사이에서 내구성과 반응성을 조금 확장시켜서 어떤 보완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러한 층이 하나가 더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오늘 뭐 골프볼의 역사 그리고 뭐 구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전해 들었는데 유익한 게 정말 많네요. 예. 네, 맞습니다. 뭐 그리고 각자 역할도 굉장히 뚜렷하고 특히 저는 딤플이 높낮이에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게 굉장히 또 신기했는데 이렇게 골프볼이 좀 다양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좀 어떤 주제로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골프볼의 좀 속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프볼에 있는 코어 그리고 그 구조, 골프볼의 구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